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최근 이제 연말 장세를 맞고 있기 때문에 연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잘 또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최근에 중소형주 장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마치 일단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시지퍼스 왕에게 일단 벌을 내렸죠. 그 벌을 보면은 사실 큰 바위덩을 짊어지고 일단은 시지퍼스 왕은 꼭대기까지 일단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단 바닥에 떨어지면은 또 일단 꼭대기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한번 오프닝 다시 한번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연말 장세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을 설계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내년을 설계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공략해야 될 것인가? 2021년 최고의 성부주 10선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들 좀 어떨 것들을 한번 잘 앞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연말 장세가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들이 많이 매도하고, 또 일단 10억의 기준에 해당하는 큰손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올라갈 듯 하다가 말고 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신에게 계속 반항을 해왔던 시지퍼스 왕이, 제우스 신이 그 왕이 못마땅해서 일단은 벌을 내렸죠. 큰 바위덩을 짊어지고 꼭대기까지 올리고, 또 꼭대기에서 또 무너지고 또 짊어지고 올라가고, 아마도 일단 이 시지퍼스 왕은 이걸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그 고된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산 정상까지 일단 완전히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소수에 불과할 뿐이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아마도 아직도 수익이 났다가 손실을 봤다가, 수익이 났다가 손실을 봤다가, 마치 시지퍼스 왕이 바위덩을 올렸다가 또 원적으로 밑으로 바닥에 떨어졌다가 또 끌어올렸다가 떨어졌다, 이걸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고, 또 우리가 앞을 내다볼 줄도 알고, 또 설계도 할 줄 알고, 계획도 있고, 이런 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설계를 잘 하고 그게 준해서 계획대로 잘 움직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여러분들 그야말로 멋진 승부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고의 승부주 10선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여기 설명을 드리고 종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를 주목하라, 이런 이제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최근에 주목받는 기업 이 경영평가 기준이 바로 ESG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ESG. 그만큼 ESG라는 것이 투자의 평가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데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체가 바로 주식을 평가할 때도 이 지표를 갖다가 사용하면 좋은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ESG 중에서 E는 무엇인가? 바로 일단 environment를 해가지고 환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그린 관련주로서 일단 주목을 받았던 적도 있고, 그죠? 또 미국에서는 다음 차기 정부에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2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친환경에 일단 퍼붓겠다 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 관련한 종목들은 앞으로 미래 성장 그런 이제 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일단 바이든 정부가 파리 기후 협정에 먼저 가입을 하겠다는 이러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이 취임일이니까요. 때문에 이 환경과 관련한 그런 산업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셜, 사회,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일단 기업의 이유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박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역사회라든지 그 밖에 일단 여러 가지 일단 이제 사회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기업들이 그만큼 일단 그 회사는 여유롭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소셜을 갖다 중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G는 가버넌스를 해가지고 바로 지배구조를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했다듯이 이 지배구조가 개선이 안 되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상법상에 일단 문제가 되고 공정거래위로부터 일단 제재를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은 바로 주로 일단 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조건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 척도로서 ESG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일단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E가 왜 가장 먼저 나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만큼 이 친환경 분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 제로 시대를 갖다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줄이지 않으면은 바로 일단 지구가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지금도 보면 눈 폭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산샤댐이 무너질 위기까지 가는 이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지구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서 사실 식량난도 일단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 줄이지 않으면 지금 심각한 위치에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친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주가를 평가할 때도 이 세 가지 척도를 갖다가 고려해서 일단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이 E라는 것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탄소 배출을 갖다 줄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탄소를 이제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거는 육상에서도 일단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가스를 갖다가 배출하는 것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매연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상태에 있고 해상에서도 IMO 2000을 해가지고 바로 일단 이러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갖다 막습니다. 그 영대를 갖다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배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LNG 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이런 어떤 엄격한 기준을 갖다가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LNG 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앞으로 일단 여러분들 우리는 뭐 전기차, 수소차는 우리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러한 배에서도 보면은 기존의 일단 배와는 다르게 바로 일단 LNG 선으로 일단 교체 작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LNG 부분에서는 세계의 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신다면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서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갖다 갖는 것이 기업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뭐 일단 친환경 쪽으로서는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일단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에도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셜은 그렇습니다. 제품의 안정성이라든지 고용의 차별을 갖다가 일단 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배려를 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갖다 느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비용을 지급하고서도 기업이 많은 이익을 갖다가 높인다면은 사실상 뭐 그 기업은 대단한 것이 기업이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더욱더 일단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러한 결과를 갖다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가버넌스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갖다가 이제 갖는 것이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무 상태 이런 연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를 평가할 때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갖다 보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주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민주적이고 도덕적이고 반부패적 요소를 갖다가 잘 갖춘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즘에 일단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심화되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기업과 경영자의 그러한 어떤 자질을 갖다 우리가 따지는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그렇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태에서 기업이 망할 입장에 들어가면은 기업주들이 또 대주들이 먼저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기업도 생겨날 것으로 또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지난 시점을 되돌아보면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오는 그러한 경향을 갖다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에 2021년에 가면 더욱더 아마 두드러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친환경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바이든 취임 직후에 파리 기후 협정에다가 재가입을 갖다가 하겠다는 입장을 갖다가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취임하자마자 바로 일단 가입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시대는 탈퇴를 했지만은
바이든 시대는 재가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온도를 1.5도씨 이상으로 일단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일단 이제 탄소 제로 시대를 맞겠다는 것이고 그게 주도적으로 미국이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매연도 일단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한결 숨쉬기가 좀 나아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2조 달러라는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일단 의회에서 바로 일단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러한 이제 코로나 자금, 부양 자금을 갖다가 지금 합의를 갖다가 볼 직전에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약간 좀 삐끗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합의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보게 되면은 그때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2조 달러의 투자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다. 사실상 선거 이후에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일단 합의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단 다툼이었죠. 그런데 그 합의점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일단 바이든 시대도 이러한 어떤 부양책에 대한 이제 합의 이런 것도 일단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 수소차,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뭐 아까 폐기물 처리 뭐 이런 이제 기업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일단 내년에 대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 백신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투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들도 확산돼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러한 이제 백신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것이 일단 이제 코로나 일단 팬데믹을 갖다가 압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일단 반전된다면은 이제 코로나는 일단 이제 물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치료제가 또 일단 획기적으로 나와가지고 코로나를 갖다가 환자들에게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일단 코로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또 갖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럴 때는 바로 언택트 시대에서 컨택트 시대로 일단 바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컨택트 가는 줄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일단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차화정 이제 조선 뭐 등등 철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일단 우리가 주목을 받아야 될 것이고 미리부터 주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제 얘기하는 여행, 항공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일단 카지노라든지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일단 이러한 이제 컨택트 관련주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다 우리가 갖는 것이 맞겠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 기업과 초격차 기업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혁신 기업이라는 것은 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일단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형주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대형주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은 우리가 테슬라를 갖다 우리가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계 1등 기업으로 부각되는 이런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죠? 그 사실상 테슬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단 슈페트가 이야기했던 혁신 이것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대기업이 일단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파괴는 곧 창조다. 자동차의 내연기관이 바로 일단 지금 파괴되면서 바로 일단 이 전기차가 부각되는 그 중심에 바로 일단 일론 머스크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테슬라는 그야말로 시가총액 그야말로 1위를 갖다 한번 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혁신 기업에 주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초격차 기업, 넘사벽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주의를 갖다가 일단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기업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고, 미래 성장 산업에 사업 역량을 갖다 집중하는 기업도 주목해야 됩니다. 미래 성장 사업이라는 것은 친환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또 친환경도 있지만 로봇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성장 산업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과 소비자 선호도에 의한 이 마켓쇼가 일단은 넘사벽인 기업들, 마켓쇼 1위를 기록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죠, 그죠?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일단 반도체 분야에서 1위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만 증시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대만의 TSMC가 세계적인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끌고 나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넘사벽 기업들은 바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테슬라도 일단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2021년 성부주를 선정할 때 우리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냐면은 이미 너무 지나치게 오른 종목들은 가능한 한 배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상승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과열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열을. 가치가 이만큼인데 가치 이상으로 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이 넘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과열을 빚는 종목들은 또 주가라는 것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생리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많이 올라갔다 보면 과열 부분을 갖다 해소하는 그런 또 반락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과열을 빌 때 올라갈 때 되면은 미래 한 2, 3년치의 데이터를 갖다가 좋은 호재를 갖다가 미리 앞당겨서 일단 끌어당겨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버해서 일단 반영하다 보면은 주가가 일단 이제 그때 물리게 되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그 시세가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너무 지나치게 올라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과다하게 오른 것은 조정을 거치고 나서 그때 관심을 갖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과열을 갖다 보이는데 따라붙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격도가 이렇게 막 벌어져 있는데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일단 주가가 또 반락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단 추격해서 하다가 자칫한 고점에 걸리면 안 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고가선을 달고 양봉을 갖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봉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장중에 고점에서 따라 샀더니 쭉 떨어져 가지고 바로 손실을 갖다 바로 입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수익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참 힘들다 하는 이런 투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호재를 갖다 보고서 따라 사는 것도 좋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재무적 요건을 갖다가 잘 갖춘 기업들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성장 산업이고 아무리 뭐 혁신 기업이고 아무리 격차 기업이고 하다 하더라도 재무적 요건이 일단 여러분들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지금 주가 상승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실적도 일단 잘 따라줘야 됩니다. 실적이 좋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성장이라든지 저격차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일단 기업의 반영이 투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현실로.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겸비된 기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021년 트렌드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트렌드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일단 미국 대통령이 일단 1월 20일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책은 바로 일단 역시 파리 기후협정에다 가장 먼저 가입하겠다. 2조 달러를 갖다가 투입해서 친환경 사업을 갖다가 일단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 바로 바이든 시대의 최고의 일단 정책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트렌드는 바로 일단 친환경에 일단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일단 이제 이 팬데믹 상태가 개선될 것이고 결국은 이 팬데믹 상태가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물러감으로써 인해서 일단 이제 수혜를 갖다 보는 기업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갖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갖다 우리가 관심을 갖다 두는 것은 역시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이제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면서 일단 여러분들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2021년 최고의 성부주 10선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일단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의견과 부합되는 종목이면 사고, 부합되지 않은 종목이면 일단은 배제를 하고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그 성부주 첫 번째 종목으로서 LG전자를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LG전자도 사실은 많이 올랐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여타 기업들이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이런 점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IT 기업, 동질한 기업이죠. 그죠? 동질한 기업, 이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달리는데 LG전자는 사상 최고치를 못 치고 있어요. 근데 실적은 있지 않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앞으로 일단 실적 좋은 것을 미리 당겨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LG전자도 일단시 사상 최고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전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가전에서 OLED TV에서 모바일에서 전장사업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갖다가 일단 추진하고 있는 일단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2019년까지 이 부진에서 탈출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2019년까지는 사실상 실적의 성장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올해 2020년 이때부터는 일단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수익 구조가 본격적으로 일단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수년간 이익이 호전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심을 갖다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가장 LG전자에서 주목할 점이 뭐냐? 다른 분야는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전장사업 분야는 이제 진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진출했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점차 앞으로 안정화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바일 부분입니다, 모바일. 이것 때문에 LG전자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면은 이 사업을 갖다 없애지 않는 한은 이 부분에서 일단 성공적으로 일단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바일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일단 역시 좋아질 것 같아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까지 2020년까지 안 좋았다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내년부터는 롤러블 폰을 갖다가 출시하기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롤러블 폰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태에서는 뭐 폴더블 폰 이거와는 다르게 바로 일단 그야말로 일단 이제 휴대폰의 아마 정점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롤러블 폰은 있지 않습니까? 돌돌 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단 여러분들 TV에서도 돌돌 마른 이제 TV를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TV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그러면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말지 않고 일단 접었다 하는 거는 딱 화면의 크기가 한정돼 있어요. 이걸 갖다 말수만 있다면은 쭉 끄집어내는 만큼 화면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면이 적다 보니까 시력을 우리가 잃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앞으로 일단 이러한 이제 롤러블 폰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대폰의 정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일단 지금 선두로 일단 나서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역시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이 LG전자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가 좋은데 여기에 일단 이러한 이제 모바일 부분이 이제 점차 좋아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LG전자의 어떤 역시 흐름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를 평가할 때 좋은 점은 우리가 잘 일단 보면서 좋은 점의 성장성을 우리가 보는 거지만은 안 좋은 사업 부분이 좋아지는 쪽으로 바뀔 때 그 주식을 갖다가 짓누르고 있던 누르는 힘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양하는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주가를 평가할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좋은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점도 보고 있다가 안 좋은 점이 좋아질 것이라면 그 주식은 참여는 거의 다 대박이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차트를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월봉 차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저 고점을 갖다가 치고 달리고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를 치고 나가는데 LG전자는 월봉사로 본다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2017년 고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앞으로 일단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갈 겁니다. 아마 2021년이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LG전자를 갖다가 관심의 대상으로서 여러분께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올라가는 속도가 좀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 2021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두고 매수를 갖다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와의 격기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1, 2위의 그런 시가총액에 비해서 LG전자는 너무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는 실적도 좋고 모든 면에서 나쁠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있다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느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한번 바라봐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동국제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동국제강은 철강주죠. 바로 일단 후판과 봉영강 이것을 그다음에 판재료 사업을 갖다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글로벌에도 일단 진출하고 그렇습니다. 철강 산업은 경쟁이 심화됐어요. 그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수요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 하락 압박이 심화됐습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실적이 영 안 좋았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은데 이게 딱 한 가지 주목할 점은 PBR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을 갖다가 평가하는 척도인 이 PBR이 사실상 있습니다. 0.45배 정도밖에 안 돼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그 때문에 사실상 청산가치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5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우리가 둘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2021년 조선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특히 뭐 LNG 선이 이제 수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부진했던 이제 후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조선 부분에서는 일단 철강 부분에서는 후판이 일단 핵심이니까 조선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지금 해운 운임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바로 일단 2, 3년을 텀을 해가지고 바로 일단 조선 수주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조선 수주가 증가하게 되면은 철강에서 후판 수요가 연관 효과에 의해서 일단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후판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서 일단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런 단계를 갖다 거치게 되는 것이죠. 최근 수년간 적자 상태에서 일단은 2021년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대대로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상 최악의 상태에서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제 관점에서 여러분들 본다면은 사실상 이 종목은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조선 경기가 좋아질 때 바로 일단 동국제강이 그만큼 최고의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자 상태에서 흑자로 전환한 원년이 바로 2021년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턴어라운드 종목들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있지 않습니까? 뭐 100%, 200%막 이렇게 올라가요. 중소원들은 막 수백 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동국제강이 비록 무겁고 지금까지는 실적이 안 좋고 하지만은 앞으로 일단 좋아질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갖다가 맞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트를 갖다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뭐 오를 수가 있나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이렇게 이제 장기간에 걸친 조정권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적자 상태를 갖다가 유지해 왔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PBR 자체가 일단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단 흑자로 일단 전환을 갖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역시 턴어라운드를 갖다가 하는 이런 이제 기업들은 우리가 다 반드시 관심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일단 이제 상승 전환을 했던 초입 단계를 갖다가 거치는 이 동국제강이야말로 우리한테는 내년 한 해 동안은 멋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런들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삼성 SDI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SDI 잘 아시는 바로 일단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참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그죠? 이걸 선정하기도 참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21년 성장 산업 중에서 친환경주로서 일단 전기차 배터리를 갖다가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삼성 SDI도 그 중에 하나로 일단 우리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면 이걸 갖다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이 삼성전자도 과거에 일단 IMF 때 보면은 5, 6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갔다 조정받다 하면서 오늘날 삼성전자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기차 산업도 바로 일단 미래에 일단 엄청난 성장을 해 나갈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차량으로 일단 자동차 시장이 대체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일단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로 일단 생산을 갖다가 본격화할 것입니다. 테슬라만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국가들이 그 엄청난 메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갖다 생산할 때 그 노하우를 갖다 바탕으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테슬라보다 더 일단 질 좋은 자동차를 갖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전기차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일단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배터리는 전기차 산업에서 일단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정도는 우리가 편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형전지가 일단 지금까지는 일단 이 종목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소형전지는 점차 이제 가라앉을 겁니다. 바로 일단 중대형 전지로 주도 산업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비롯해서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단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 솔루션 사업이 바로 일단 이렇게 일단 주도권이 바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형전지 부분에서 일단 이제 수익성이 좀 그렇게 뭐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형 전지에서 수요가 일단 폭발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등주의를 갖다가 일단 표방해서 일단 나간다면은 삼성그룹에서 바로 삼성 SDI를 일단 글로벌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2021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 확대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 종목은 LG화학보다도 유럽의 일단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전기차 사업을 갖다 본격화할 그런 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내년부터 일단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를 갖다가 생산해 낼 겁니다. 그게는 반드시 배터리 수요가 따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삼성 SDI도 중요한 일단 한 목소리 갖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 SDI를 갖다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면은 삼성 SDI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이죠. 그죠? 근데 제가 일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당장 바로 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조정도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근데 조정을 볼 때 이게 쭉 이렇게 해서 조정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받은 이 월봉이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과정을 겪듯이 그런 진통도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2021년에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기업이든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한 템포 좀 꺾였을 때 매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갖다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올라간다고 무조건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올라갔다면은 한 번쯤은 일단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갖다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2021년도 아무 때나 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SDI 돌드가 타이밍 조절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패턴을 갖다 보시면은 여기서 일단 이제 한번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또 길게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조정을 또 이렇게 좀 받기도 하겠죠. 그러다 또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상승세가 살아있는 것이고 앞으로 수년간은 우리는 전기차 관련주를 갖다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과거 삼성전자가 그랬듯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성장의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이 강의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미래에 있다듯이 성장 산업이 무엇인가? 그걸 갖다 이야기할 때 바로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게 일단시 테슬라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테슬라는 전기차의 중심이고 그 테슬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바로 배터리도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삼성 SDI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내년에 일단시 한번 좀 이 조정을 잘 거쳐서 행보 조정을 하고 나면은 사야 될 것이고 그죠? 또 일단시 만약에 좀 떨어진다면 떨어질 때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내년 한 해 또 보면 주가가 이렇게 또 레벨업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사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좀 멀리 보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단기 투자도 하겠지만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중장기 투자로서 일단 멀리 보고 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전체금을 갖다가 단타롭게 매매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 여러분들 관심의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또 중에 삼성중공업을 갖다 여러분께 일단은 제시를 합니다. 아까 제가 동국제강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삼성중공업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삼성중공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선주입니다. 동국제강도 아까 조선과 연계시켜가지고 후판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그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은 우리가 당연히 또 한번 관심의 대상에서 일단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죠?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를 왜 일단 제시했느냐? 딱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세계적으로. IMO 2000이라는 것이 해상 부분에서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 못하게 하니까 기존에 일단 배들은 매연을 갖다 뿜으면 영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일단 수출을 하는데 그 배가 매연을 많이 뿜는 배다. 그런데 일단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에서 IMO 2000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많네. 당신 배는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 물량이 바로 일단 그 본국에다가 일단 미국에다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 여러분들 이 LNG는 굉장히 중요하다. 청정 에너지와 관련한 이러한 이제를 써야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조선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LNG 부분은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러한 그 중에 삼성중공업을 갖다 우리가 관심주로서 일단 여러분께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경기가 부진을 갖다 하다 보니까 조선 사업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죠? 그 탄소 제로 정책으로 LNG 수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주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수주가 많다고 당장 뭐 돈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배 한 척을 갖다 건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상당 기간이 거의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걸리는 기간 동안에 일단 완전한 돈을 갖다가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태, 선수금을 받고 선수금은 또 부채를 따듯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안 되는 거죠. 그죠? 2021년도 일단 LNG 재액화 시스템 인정을 또 획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이 액화를 갖다가 이제 기화가 되면은 이걸 갖다 다시 액화로 일단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일단 획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LNG 경쟁력이 그만큼 향상되는 효과를 갖다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은 우리가 관심을 갖다가 가져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조선업도 일단 업황 자체가 침체에서 회복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중요한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중공업은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부터 보면은 아까도 일단 우리가 동국 그 제강도 그랬지만은 삼성중공업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조선업계 구조조정도 일단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과거 일단 고점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 참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수주가 점차 일단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증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주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서 주가는 먼저 올라가는 것이죠. 그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입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일단 여러분들 이제 2021년은 이 바닥을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닥을 한번 탈출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하나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여러분 잘 찬 것이고 여기에 턴어라운드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아까 동국제강도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대형주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오른 것은 저는 배제를 했습니다. 안 올랐을 때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그 산업에서 일단 핵심주를 갖다가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가 일단 고점에 올려가지고 고점을 갖다가 몇 개월 동안 해버리면은 그거로 인해서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묶여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가능한 선택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를 갖다가 여러분께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NC소프트. 요거는 리니지 M2가 일단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면은 NC 다이노스가 일단씩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야구에서 일단은 1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칼을 갖다 일단 여러분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뽑아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봤는데 굉장히 일단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단씩 인기를 갖다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리니지 M2가 1등으로 올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4분기에 좋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상태에서 글로벌 인기를 갖다 누리는 상태에 있고 내년 1분기에 블레이드 앤 소울 1은 일단 이제 뭐 괜찮았습니다. 그죠? 2를 갖다 출시하는데 이 2는 많은 개선점을 갖다가 보완해서 일단은 내려오는 겁니다. 때문에 상당하나마 이제 인기를 갖다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도 일단 이제 중요하지만은 글로벌적으로 일단 인기를 갖다가 노리고서 일단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일단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고요. 2021년 아이온2도 일단 나올 것이고 프로젝트 등 이것도 일단 신작 출시가 또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내년 이익 성장세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성장 가치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는 NC소프트가 일단 지금 현재 언택트 시대에서 일단 수혜를 받는 것이다. 수혜를 받아 주가 올라간 게 있나요? 별로 오른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 NC소프트는 있지 않습니까? 게임 산업의 일단 확장 속에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갖다 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PC 게임에서 일단 이 종목이 이제 주력이었지만은 모바일 게임도 일단 상당히 지금 이제 진출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 NC소프트도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여러분들 여기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러고 있고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게 대한 조정 갖다 거쳐온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거치다가 일단 그다음에 이제 쉬었으면 또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번 2020년이 올랐다가 일단 조정 갖다 거쳤듯이 2021년도 아마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조정 거치는 이런 과정이 나올 것 같아요. 가치상으로 일단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지난번에 100만 원 이제 딱 턱걸이에서 일단 이제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30만에서 150만 원까지도 한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NC소프트도 일단 우리가 관심을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높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NC소프트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맥 마케팅을 여러분께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최근에 제가 TV 출연을 하면서 에코 마케팅을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제시를 한 적도 있지만은 사실 앞으로 단시 이 종목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점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광고 대행 기업입니다. 올해 실적이 커리어 하이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집니다. 당연히 내년에도 일단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열사 이제 데일리 앵코의 클럭 마사지, 요거는 여기 박신혜 양 아시죠? 배우. 그 이제 광고를 하는데 보면은 바로 일단 등에다가 일단 여러분들 뭘 붙여요? 이 나비 모양으로 검정 나비 모양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붙이고 있는데 이게 일단 붙이니까 근육이 풀리고 그죠?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미니제 마사지. 이걸 또 사용한 우리 친구들 보면은 뭐 상당히 지금 이제 일단은 쓸만하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히트를 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상태 속에서 일단 인수한 지 얼마 안 됐던 데일리 앵커의 성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계열사가 일단 이렇게 좋아지면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모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연결 이거를 통해서 일단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목이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수록 사업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증가할수록 광고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판촉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뭐 수익성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광고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이익이 되니까 그죠? 남는 장사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갖다 끌어올린다는 것은 곧 이익의 증가를 갖다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 과정을 또 겪어왔지만은 이익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 마케팅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지면서 수익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익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익이 증가하면은 이익이 일단 증가하게 되면 EPS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EPS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일단 이제 이익을 갖다가 뭐로 나눈 것이죠? 주식수로 나눈 것이죠. 한 주당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퍼라는 거는 저 EPS를 갖다가 뭘로 나눈 겁니까? 주가를 갖다 EPS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 때문에 이익이 증가해가지고 EPS가 증가하게 되면은 분모가 높아지기 때문에 퍼는 낮아지죠. 퍼가 낮은 것을 우리가 저평가됐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런 논리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에코 마케팅은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올랐다가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쉬고 있는 상태인데 또 올라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익이 계속 좋아지는데 어떻게 세상 최고가 안 나오고 배기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26,800원인데 지난번 최고가 33,150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35,000원, 뭐 4만 원 사이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에코 마케팅을 갖다가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7번째로 나노 신소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나노 신소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2차 전지 관련주죠. 탄소 제로 시대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종목들이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많이 올라가지고 그만큼 또 그에 따른 후유증이 생기면서 조정도 많이 받아왔어요. 최근 들어 주가가 저점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CNT라고 하는데 이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시장에서 이게 이제 시장 확대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 언급되는 CNT 이거는 도전제는 사실상 고난이도로 해서 이걸 상용화한 했는데 CNT가 이제 처음으로 글로벌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2021년 내년부터 일단 여러분들 상용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여러분들 수익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다른 어떤 경쟁사들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때문에 일단 이 나노 신소재는 그런 이제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을 갖다가 관심을 두게 된다. 이러한 기술 혁신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주가 상승의 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기존 사업이라고 해서 CMP 슬러리하고 태양전지도 지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일단 이 나노 신소재도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걸 잘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전기차와 관련한 이런 쪽에 친환경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죠? 그리고 또 일단 내년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에도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일단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고, 기술 혁신을 갖다 가져오는 기업들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노 신소재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주가 차트를 보면은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올랐다가 일단 조정을 때 거쳤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역시 올라가다가 조정도 받고 또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올 중반 이후부터는 이렇게 이제 충분히 쉬웠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쉬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도 이렇게 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처럼. 그걸 겨냥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나노 신소재는 우리가 지금 일단 차근차근 모아 나간다면은 아마 내년에 또 멋진 그런 수익을 당겨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일단 주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테크윙을 갖다 우리가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 1등 국가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테크윙 갖다 여러분께 드린 것은 DDR5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드린 겁니다. 이 후공정 장비주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 이 핸들러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줄 글로벌 1위입니다. 우리는 마켓 쉐어가 1위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 해자 주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요하는 곳에서 삼성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나 다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하는 쪽에서 당신네 회사가 기술력에서 모든 걸 최고니까 우리는 당신 장비만 쓰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담겨야 될 것이죠. 소비자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테크윙은 여러분들 대단한 일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앞으로 DDR4, 3, 5에서 5 시대로 일단 이제 4 시대에서 5 시대로 일단 이제 점차 일단 변화하고 봅니다. 기술 격차가 일단 벌리기 위해서 일단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막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격차 시대를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최고 수입니다. 초격차 시대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자 SK 하이닉스 DDR5를 갖다가 내년에 출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DDR3에서 머물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따라올 때면 따라와 봐. 이게 바로 초격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반도체 업황 호조로 인해서 2020년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일단 우리가 DDR5와 관련한 핵심주로서는 바로 테크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테크윙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 고점에서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좀 쉬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죠? 쉬었다가 이걸 탈출할 거예요. 탈출하면서 치고 나갈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뭐 하다못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서는 수혜주가 바로 이 테크윙 아닙니까? 마켓쇼 1등이 일단 최고의 수혜를 받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요. 지금 사야 됩니다. IT주에서는 바로 이 종목 갖다 우리가 공략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일단 여러분들 SNS 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EUV 관련입니다. 기술공정이 일본 수출 규제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EUV용 블랙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 호야가 독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열세도 했는데
올 연말쯤에는 아마 일단 삼성에도 투자를 해놓고 있죠, 그죠? UV에서 일단 여러분들 이 점 갖다가 일단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이고, 이 점은 차트를 보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또 올라갈 거예요, 그죠? 내년 성장성 갖다 고려해서 일단 올라갈 겁니다. 삼성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SNS 테크는 우리가 관심을 갖다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단 여러분께 리노공업을 갖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검사는 소켓 관련주입니다. 최근 5년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무차익 경영이 이루어지면서 유볼도 4,000%가 넘는 가치 우량주다 이렇게 보십니다. 리노공업 좋습니다.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가 급등했다가 쉬고 있는 모습이죠. 치고 올라갈 겁니다. 리노공업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당연히 포함됐어야 돼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일단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10가지 종목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런 점들 일단 여러분들 좋은 성과가 아마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 과다가 오는 것은 좀 쉬었을 때 사야 되는 것이고, 그죠? 충분히 쉬었던 종목은 또 사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샵 8181 이 문자로 한옥석이라고 일단 보내면은 바로 일단 답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공방을 가는 링크가 일단 링크로 접속이 됩니다. 그게 일단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방할 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링크해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됩니다. 제 공방은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도 있고 일요일 저녁 일단 여러분들 8시 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월요일은 제가 장중 아침 8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장중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방송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면은 멋진 아마 여러분들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께 2021년 최고의 승부주 바로 탑 10을 갖다 여러분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